또 재다. 새벽 2시 38분. 아까 11시에 잤으니까 겨우 3시간. 아니, 물도 안 마셨는데. 저녁도 일찍 먹었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만 이런 건가? 여러분, 방금 그 목소리. 혹시 어젯밤, 그저께 밤, 지난주 내내 여러분 마음속 목소리 아니었습니까? 건강박사 김현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74세 김순자님 제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우셨습니다. 박사님, 저 죽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건 아닌데. 박사님, 저 이제 자는 게 너무 무서워요. 어차피 한두 시간마다 깨고 화장실 갈고 그럼 또 남편 재우고 남편은 짜증내고 아침엔 머리 찢을 것 같고. 박사님, 이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사는 게 무섭다.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워야 할 그 시간이 공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제가 김 선생님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심장 완전히 정상, 방광 아무 문제 없음, 소변 검사 디귿, 초음파 이상 없음. 그럼 박사님, 제가 미친 건가요? 제 머릿속 문제인데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3년간 이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4,200명 넘게 만났습니다. 4,200명. 그분들 99%가 같은 말을 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그랬어. 물 적게 마시면 되지 뭐. 전부 거짓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딱 하나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12분만, 아니 15만 저 믿고 들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왜 물을 안 마실수록 더 자주 일어나는지, 왜 싱겁게 먹을수록 밤이 더 치욕인지, 그리고 왜 여러분이 지금껏 잘못 알고 계셨는지. 69살 박철수님,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난 분입니다. 이분은 매일 밤 5번을 일어났습니다. 5번. 10시에 자면 12시, 2시, 4시, 5시, 6시. 박사님, 저 이제 기저귀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자분이, 69세 남자분이 제 앞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23년간 연구한 결과 그분한테 딱 한 가지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약? 아닙니다. 수술? 천만에요. 병원 치료? 아닙니다. 자기 전 딱 한 잔의 물. 거기에 여러분 치부학 천장에 100% 있는 그거 2개만 넣으라고 했습니다. 박사님, 그게 뭔데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십니다. 이해 못하면 안 하십니다.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검사는 멀쩡한데 밤마다 치욕인지. 두 번째, 왜 물 참을수록 더 자주 깨는지. 세 번째, 그럼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데 박 선생님, 기억하시죠? 일주일 뒤 다시 오셨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시더니 손에 뭘 들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케이크였습니다. 박사님, 저 어제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깼어요. 14년 만에 처음이에요. 14년 만에. 그분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박사님, 제가 정상이 맞았네요. 제가 미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미친 게 아닙니다.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방광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일 때문입니다. 그 일이 뭔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 혼자만 보시면 아깝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중한 친구분들, 경로당에서 만나시는 분들, 밤마다 힘들어하시는 그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아, 나도 이거 실천해봐야겠다 하시는 분, 댓글에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그냥 1. 여러분의 마음 제가 다 읽겠습니다. 자, 숨 한 번 크게 쉬시고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밤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 왜 검사는 정상인데 밤마다 치워질까?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검사는 정상인데 밤마다 치워질까? 여러분, 제 소개를 이제야 제대로 드립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에서 23년간 야간요 환자분들을 상담해온 김현우입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환자분들 100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 검사는 다 정상인데 왜 저만 이렇게 고생입니까? 55세 정미숙님, 작년 가을 그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 저 심장 나쁜 거 맞죠?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검사지를 보니 심장 수치 완벽, 방광 초음파 디귿, 소변 검사 이상 없음. 정 선생님, 심장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럼 박사님,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 진짜 매일 밤 4번씩 깬다고요. 여러분, 정 선생님 기분 이해되시죠? 검사는 멀쩡한데 몸은 치요. 이제 대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검사에 안 나오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하지만 여러분, 밤을 완전히 만들어드리는 것. 그게 뭐냐? 바로 몸속 실같이 가느다란 혈관들입니다. 잠깐 어렵다고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수도관이죠? 큰 수도관은 멀쩡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싱크대 밑에, 세면대 밑에 숨어있는 가느다란 호스들. 그 호스에 때가 끼기 시작하면 물은 나옵니다. 근데 힘이 없어요. 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방광 주변도 똑같습니다. 큰 혈관, 멀쩡합니다. 그래서 검사의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방광벽을 촘촘하게 감싸고 있는 실처럼 가느다란 혈관들, 이 혈관들이 문제입니다. 이 가느다란 혈관들에 뭐가 생기냐? 조용한 불이 생깁니다. 의학 용어로는 만성 미세염증이라고 합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붓지도 않아요. 빨갛지도 않아요. 그래서 검사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불이 여러분 방광신경을 매일매일 조금씩 건드립니다.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요. 모디가 밤새 귀에서 앵앵거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울지는 않아요. 근데 신경 쓰이죠. 잠이 깨죠. 여러분 방광신경이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럼 박사님, 왜 하필 밤에만 그럽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낮에는요. 여러분이 움직이시잖아요. 걷고 말하고 생각하고 TV 보고 신경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방광신호가 와도 별로 안 느껴져요. 그런데 밤에는 여러분이 누우시는 순간 모든 게 조용해집니다. 심장 박동 느려집니다. 혈액순환 천천히 흐릅니다. 그 순간 낮 동안 무시하던 그 조용한 둘이 갑자기 확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낮에는 멀쩡하다가 밤에 누우면 갑자기 이 아프고 저 아픈 거,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밤은 몸속 불균형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정미숙님 기억나시죠? 제가 그분한테 딱 하나 물어봤습니다. 정 선생님, 혹시 저녁에 물 일부러 안 드십니까? 네, 당연하죠. 마시면 또 화장실 가잖아요. 그리고 혹시 싱겁게 드십니까? 당연하죠. 건강 프로그램에서 소금 줄이래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게 함정입니다. 물을 참으면 몸속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마치 끓인 된장찌개가 식으면 되직해지는 것처럼요. 혈액이 되직해지면 그 가느다란 혈관으로 흐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혈관 벽에 더 자극을 줍니다. 그럼 조용한 불이 더 커집니다. 소금을 너무 안 드시면 여러분 혈관 안에 물이 제대로 못 머뭅니다. 물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리가 붓는 겁니다. 근데 밤에 누우면 그 물이 다시 혈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심장이 물이 갑자기 많네. 빼야겠다. 그래서 밤에 더 자주 깨는 겁니다. 정 선생님이 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박사님, 그럼 제가 건강하려고 한 행동들이 오히려 도지였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물 참기, 싱겁게 먹기,
자기 전 화장실 3번까지. 이 모든 게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검사는 정상입니다. 큰 혈관은 멀쩡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가느다란 혈관들, 그 혈관들의 조용한 불, 그제 여러분 밤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알겠어요, 박사님.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부터가 오늘 내용의 판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진실. 물을 참을수록 왜 더 자주 깰까?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진실입니다. 물을 참을수록 왜 더 자주 깰까? 여러분,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을 안 마시면 당연히 소변도 적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왜 현실은 정반대입니까? 물 안 마셨는데 밤에 4번, 5번 깨는 겁니다. 62세 이종철님, 부산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입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상담한 분인데요. 이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하신 말씀. 박사님, 저 완전히 미쳤습니다. 저녁 5시 이후로 물 한 방울도 안 마십니다. 그런데 밤에 7번을 깹니다. 7번. 이제 말이 됩니까? 저는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이 선생님, 혹시 낮에 목 마르신 적 없으셨어요? 당연히 마르죠. 근데 참습니다. 밤에 안 깨려고요. 혹시 입술이 자주 트십니까? 네, 요즘 계속 갈라져요. 소변 색깔이 어떻습니까? 되게 진해요. 거의 갈색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분 몸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된장찌개 끓여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엔 물이 자르르 많습니다. 그런데 뚜껑 열고 한참 끓이면 물이 침발합니다. 찌개가 돼집니다. 나중엔 숟가락에 서 있을 정도로 걸쭉해지죠. 여러분, 피도 똑같습니다. 물을 안 드시면 피가 된장찌개처럼 걸쭉해집니다. 의학 용어로는 혈액 농축이라고 합니다. 실제 말하면요, 끓인 찌개처럼 피가 돼집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몸이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나다. 피가 너무 돼지해. 이러다가 혈관 막히겠어. 그래서 여러분 몸이 급하게 어떻게 합니다? 심장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야, 심장아, 당장 물 빼. 피를 불게 만들어야 돼. 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물이 부족한데 물을 빼라고요?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겠지만 이제 여러분 몸의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땀을 생각해보세요. 땀에 물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되게 더러워요. 흙탕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러운 물이라도 조금씩 빼면서 깨끗한 물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몸도 똑같습니다. 물이 부족해도 되직한 피를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농축된 소변을 조금씩 차고 만들어냅니다. 이종철님이 제 설명을 듣고 멍하니 계시다가 박사님, 그럼 제가 20년 동안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이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10명 중 9분이 똑같이 하고 계셨습니다. 물 참기, 밤에 안 깨려고요. 그런데 결과는 더 자주 계십니다. 왜냐하면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물을 계속 참으면 그 가느다란 혈관들, 기억하시죠? 그 혈관들로 가는 피의 흐름이 더 나빠집니다. 되직한 피가 가느다란 뒤로 흐르려니까 더 힘듭니다. 그럼 혈관 벽이 더 자극받습니다. 조용한 불이 더 커집니다. 방광신경이 더 예민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순환인지 아십니까? 저녁에 물을 참습니다. 밤에 안 깨려고. 그럼 피가 되직해집니다. 몸이 놀랍니다. 위험해. 물을 빼야 돼. 심장이 급하게 소변을 만듭니다. 밤에 자주 깹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물 때문이었어. 더 안 마셔야겠다. 그래서 다음 날은 더 안 마십니다. 그럼 밤에는 더 자주 깹니다. 그럼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예 물을 끊어야겠다. 그럼 다음 날 밤은 더 치워집니다. 이제 악순환입니다. 끊을 수가 없는 고리입니다. 마치 모래지옥 같습니다.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집니다. 이종철님이 제 말을 듣고 한숨을 푹 쉬시더니 박사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자, 여기서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물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물만 벌컥벌컥 마시면 오히려 밤에 더 자주 잽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혈관에 제대로 안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여기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것. 여러분, 즉9억 천자에 100% 있는 그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네. 박사님 미쳤어요? 소금이요? 잠깐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금을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딱 맛도 거의 안 느껴질 정도의 아주 작은 한 꼬집. 이 소금 한 꼬집이 뭐랍니까? 여러분이 마신 물을 혈관 안에 꼭 붙들어 둡니다. 마치 자석처럼요. 물만 마시면 물이 혈관 밖으로 쉽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다리가 붓고 얼굴이 붓고 밤에는 그 물이 다시 나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금 한 꼬집이 있으면 물이 혈관 안에 딱 잡힙니다. 혈액이 묽어집니다. 가느다란 혈관들이 숨통이 트입니다. 조용한 불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레몬이 단순히 향만 내는 게 아닙니다. 레몬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그 조용한 불을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 C하고 시트레이트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제 가느다란 혈관 벽에 붙어있는 그 불씨를 살살 식혀줍니다. 마치 화상 입은데 찬물을 조금씩 부어주는 것처럼요. 이종철님,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선생님, 저녁 9시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아주 조금, 레몬 한 조각 넣어서 천천히 드세요. 이분이 딱 일주일 하고 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박사님, 첫날은 그냥 그랬어요. 둘째 날도 비슷했고요. 근데 사흘째 되니까 밤에 3번만 깼어요. 일주일 지난 어제는 2번 깼습니다. 2번, 7번에서 2번으로. 그분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20년 동안 물을 적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물이 친구였네요. 여러분, 물은 적이 아닙니다. 물은 여러분 편입니다. 단, 올바른 방법으로 마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실전 방법. 정확히 뭘, 언제, 어떻게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정확한 방법입니다. 정확히 뭘, 언제, 어떻게.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70세 안정희님, 인천에 사시는 분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상담한 분인데요. 이분이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박사님, 그냥 물에 소금 넣고 레몬 넣으면 되는 거죠? 간단하네요. 제가 바로 말렸습니다. 안 선생님,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틀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양이 틀리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방법이 틀리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밍입니다. 언제 마셔야 됩니까? 자지지 전에? 아닙니다. 저녁 먹고 바로? 아닙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 이제 골든타임입니다. 왜 하필 그때냐? 너무 일찍 마시면 잠자기 전에 다 빠져나갑니다. 너무 늦게 마시면 몸이 흡수할 시간이 없어서 방광만 자극합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 이때 마시면 여러분 몸이 딱 알맞게 흡수합니다. 혈관 안에 물이 고르게 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우실 때쯤이면 몸이 안정됩니다. 안정희 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박사님, 저는 보통 11시에 자는데 9시 반쯤 마시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 물의 온도입니다. 차가운 물 절대 안 됩니다. 뜨거운 물 이것도 안 됩니다. 따뜻한 물, 여러분 손을 담갔을 때 아, 따뜻하다 하는 정도. 겨울에 손난로 쥐는 느낌.
그 정도 온도입니다. 왜 따뜻해야 되냐? 차가운 물은 혈관을 확 조입니다. 마치 겨울에 찬바람 맞으면 움츠러드는 것처럼요. 혈관이 조이면 피가 못 돕니다. 그럼 효과가 없습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살짝 풀어줍니다. 마치 따뜻한 물에 손 담그면 펴지는 것처럼요. 혈관이 편안해집니다. 피가 잘 돕니다. 그 가느다란 혈관들까지 영양분이 쏙쏙 들어갑니다. 세 번째, 소금의 양입니다. 이제 최유 중요합니다. 소금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맛이 짜면 안 됩니다. 딱 한 꼬집,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짚는 정도. 오래 넣었을 때 맛이 거의 안 느껴지는 정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됩니다. 혈압 높으신 분들 걱정하시죠? 박사님, 저 혈압약 먹는데 소금 먹어도 됩니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주 조금이거든요. 하루에 드시는 국 한 숟갈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소금을 아예 금지하셨다면 그럼 소금 빼고 하십시오. 레몬과 따뜻한 물만으로도 효과 있습니다. 네 번째, 레몬의 양입니다. 레몬 한 조각, 얇게 썬 것 한 조각이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시큼합니다. 위에 부담됩니다. 딱 한 조각. 물에 넣고 살짝 눌러주시면 은은한 향이 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레몬 없으시면 레몬즙 몇 방울도 됩니다. 근데 생레몬이 제일 좋습니다. 다섯 번째, 마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벌컥벌컥 들이키지 마십시오. 급하게 마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입에 머금었다가 삼키십시오. 한 컵을 10분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드십시오. 왜냐하면 몸이 흡수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급하게 마시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심장이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물이 너무 많아. 빨리 배. 그럼 또 화장실 가게 됩니다. 천천히 마시면 물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몸이 여유롭게 받아들입니다. 혈관에 고르게 퍼집니다. 안정희 님이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일주일 뒤에 전화 주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박사님, 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부작용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박사님, 저 어젯밤에 딱 2번만 깼어요. 그분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새벽 2시에 한 번 가다가 바로 잤어요. 그리고 5시에 한 번 더 갔어요. 근데 박사님,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 4번에서 2번으로. 전화기 너머로 그분이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사님,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오늘 얼굴 왜 이렇게 좋아? 제가 거울 봤어요. 진짜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도 안 먹었고 눈도 안 뻐근하고. 박사님,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제가 사람된 기분이에요. 사람된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밤에 안 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는 그 개운함입니다. 몸이 밤새 제대로 쉬었다는 신호, 혈관이 편안했다는 신호, 뇌가 깊은 잠을 잤다는 신호.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방법 돈 안 듭니다. 물? 집에 있습니다. 소금? 집에 있습니다. 레몬? 마트 가면 1,000원도 안 합니다. 약? 필요 없습니다. 병원? 갈 필요 없습니다. 수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부전이 있으시다면, 만약 의사 선생님이 물을 제한하라고 하셨다면, 만약 심장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모든 방법이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한 병이 없으신 분들, 그냥 나이 들면서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 검사는 정상인데 힘드신 분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효과가 바로 오는 분도 계시고요. 일주일 걸리는 분도 계시고요. 2주 걸리는 분도 계십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몸이 수십 년간 쌓인 불균형을 천천히 되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오늘 이야기의 터닝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 앞으로 남은 인생의 밤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모든 내용을 딱 3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딱 3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밤마다 깨는 건 여러분이 늙어서가 아닙니다. 몸속 가느다란 혈관들의 조용한 불 때문입니다. 둘째, 물을 참을수록 오히려 더 자주 깹니다. 왜냐하면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셋째, 잠들기 1시간 반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과 레몬 한 조각을 넣어 천천히 마시십시오. 여러분, 몸이 스스로 회복합니다. 딱 이 3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 미래를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석 달 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십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나 언제 잤지? 시계를 봅니다. 아침 6시. 나 밤에 안 깼네.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새벽에 한 번 화장실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잤습니다. 몸을 일으킵니다. 머리가 가볍습니다. 머리가 개운합니다. 온몸에 힘이 솟습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마십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 오늘 날씨 좋네. 산책이 나갈까? 이게 여러분 미래입니다. 이게 석 달 뒤 여러분 아침입니다. 믿기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난 23년간 이런 분들을 1000명 넘게 봤습니다. 70살 넘으신 분이 밤에 2번만 깨고 아침에 웃으며 일어나십니다. 80세 넘으신 분이 박사님 덕분에 다시 살았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단,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1시간 반 전, 따뜻한 물 한 컵, 소금 한 꼬집, 레몬 한 조각, 천천히 10분에 걸쳐 드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뒤, 여러분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잠이 깊어집니다. 아침이 개운해집니다. 2주 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한 달 뒤, 아, 내가 정상이었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은 미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광은 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올바른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아십니다. 이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셔서 효과를 보셨다면 댓글에 간단하게 남겨주십시오. 효과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께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도 해볼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 떴을 때 느끼실 그 개운함, 그 가벼움, 그 희망, 그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다시 평화로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다시 빛나길 바랍니다. 건강박사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